안녕하세요. 경제자유의 시작 투통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예금의 성격을 띄었는데 중도 해지를 해도 약정 이율을 적용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상품을 유사파킹 통장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런 유사파킹 통장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4개 정도의 상품이 이율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사파킹 통장 상품을 소개하고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상품을 왜 사용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시작할게요. 일단은 전에 영상에서 우리금융저축의 더 많이 드림 이정기예금이라는 상품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기억에 3.65%였나? 그랬는데 파킹 통장이 아마 3.2%인가 3.2%일 때 이거보다 더 높은 이율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유사 파킹 통장이라는 게 뭐냐면 예금의 형태를 떼요. 저축은행의 예금의 형태를 띠는데 중도 해지 시 중도 해지 이율 페널티를 받는 게 아니라 약정 이율을 준다, 이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사 파킹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고, 20일 제한에 걸려 있어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은 20일 제한에 걸려 있어도 전용 계좌라는 이름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중도 해지 시 약정 이율을 적용해주는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전용 계좌를 이용하는 계좌가 있어요. 오늘 소개할 건 OK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다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의 이 4가지 상품입니다. 이 4가지 상품인데, 이 중에 하나저축은행만 전용계좌 상품이 아니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전용계좌 상품이에요. 그럼 이런 상품을 왜 사용을 하냐 하면, 지금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스케줄을 보면은 10월 12일 날 금리가 인상이 됐었고, 11월 24일 날 또 이제 정책 방향 간담회가 있죠. 스케줄이 있는데, 이때 금리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시장 금리가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위로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리 예금을 들지 않고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때 예금을 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킹 통장 지금 가장 이율이 높은 게 3.8%예요. 전에 소개했었는데, 어차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은 예금으로 돌릴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11월에 예금으로 돌릴 생각이 있다면, 그 전에 파킹 통장처럼 이런 상품을 사용을 하는 거죠. 중도 해지 시에 이 약정 이율을 받게 되니까 매달 이자만 안 나오는 파킹 통장이라고 봐도 무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율이 높은 거는 OK저축은행의 이 중도해지 OK 정기예금 369고요. 이율은 4.8%입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저축은 더 많이 드림 이 정기예금 4.5%, 다울저축은행의 FR 자유해지 정기예금은 4.5%, 하나저축의 내 마음대로 중도해지 정기예금은 4.2%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하나저축은행도 지금 파킹 통장보다 0.4% 이율이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율의 기준은 2022년 10월 25일 기준입니다. 25일 기준이기 때문에 또 변경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면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상품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SB톡톡 플러스 앱에 들어와서 맨 밑에 비로그인 서비스라고 있어요. 비로그인 서비스를 누르고 계좌 개설을 누릅니다. 계좌 개설 누르고 들어가서 상품 검색에 이 상품명을 적어도 돼요. 뭐 은행을 적어도 되겠죠. 은행을 뭐 하나저축 적어볼까요? 하나저축, 하나라고만 치면 하나저축은행이 상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맘대로 중도 해지 예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가입하면 되는데, 들어가 보면 한도 소진 시 조기 판매 종료될 수 있다고 나오고, 예금자 보호 되고요. 근데 하나저축은행은 전용 계좌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20일 제한에 걸린 사람은 지금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다올이라고 치면 다올에 자유해지 정기예금은 전용 계좌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20일 제한에 걸려 있는 사람도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20일 제한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 계좌 상품을 개설하면 해당 은행의 입출 금통장이 만들어지면서 20일 제한에 걸리게 되니 주의하세요. 저축은행이 요새 좀 많이 시끄럽잖아요. 지금 뭐 건설업계 디폴트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안전성을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한번 살펴보면 자산 건전성은 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좋아요. 이 기준은 2분기, 그러니까 2022년 6월 기준인데 BIS는 다 8% 이상이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고정이하 여신 비율에서 다른 은행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OK저축은행이 7.7%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높고 ROA는 하나저축은행이 수익률이 좀 낮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고정이하 여신 7.7%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의문이 있고 이 ROA랑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랑 BIS는 모든 저축은행을 금감원 홈페이지 가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PF나 부동산, 건설에 대출을 한 이 정상채권의 금액과 요주의 채권, 고정, 회수이문, 수정손실 이거는 각각 은행에 들어가서 경영공시를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지금 고정 회수이문 추정 손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고정은 이제 3개월 정도 연체가 된 그런 대출이라고 보면 돼요. 요주의는 1에서 3개월, 회수이문이나 추정 손실은 그거보다 더 악성 채무가 되겠죠. 그거보다 더 악성 채무인데 건설대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그렇게 다 내 은행 다 크게 높지가 않아요. 근데 건설대출 요주의 비율을 제가 한번 구해봤어요. 이 요주의 비율이 OK가 61%, 우리금융 8%, 다우리 21%, 하나가 18%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요주의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으로 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연출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개월이 2개월 되고 2개월이 3개월 되고 또 3개월이 4개월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 건설대출 요주의 비율을 보는 게 건전성 판단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비율을 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OK저축은행 이율을 지금 가장 많이 주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 상품을 선택을 하신다면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을 하면은 유사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파킹 통장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품이 있는데 파킹 통장보다 더 많은 이율을 줘서 앞으로 예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유리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안전성을 좀 확인을 해봐서 안전성이 좀 의심이 되는 상품은 좀 거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지금 너무 시끄러운데 일단 예금자보라는 안전장치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 안전장치를 갖고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 하나의 은행에 넣어놓는 건 저는 완전히 반대고요. 5천만 원을 풀로 때려 넣는 것도 사실 반대예요. 이자까지 다 계산을 해서 5천만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넣는 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B토톡은행 이 상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다 올 하나, 우리금융, 오케이.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같은 경우에 0.2%의 이율은 낮은데 회전식 금리가 아닌 이런 상품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파킹 통장보다 이율이 낮아서 아예 갖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도 해지 시에도 정해진 약정 이율을 주는 유사 파킹 통장 탑4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